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대통령 부부 하나에 놀아나는 나라가 됐습니까? 윤석열이 머리가 나쁜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주위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기용해야 되는데 그저 인맥으로 가져다 쓰니까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검찰에서도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힘은 전당대회 앞두고 본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오히려 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받았다고 폭로하자 친윤계 의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한 후보를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18일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친윤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한 후보의 폭로에 우려를 표하는 친윤계 의원들의 메시지가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이 대화방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전당대회 과정 중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힌 한중진 A 의원은 당시 기소됐던 의원들 중 일부는 여의도를 떠났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법정에 출두해 재판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던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기 위한 우리 당의 총력투쟁이었다고 했습니다. A 의원은 의원 개인의 비리로 기소된 게 아니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가 될 것으로 지금까지도 다들 믿었다며 그러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한 말씀이 맞는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 누가 당을 위해 앞장서겠냐고 했습니다. A 의원의 글이 올라오자 잠잠했던 3명 이상의 친윤계 의원들이 잇따라 A 의원의 글에 공감을 표하면서 한 후보의 폭로를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좌관도 기소가 돼 있어 A 의원의 글에 공감한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 후보의 폭로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비판은 친윤계뿐만 아니라 개파색이 옅은 비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한 후보가 공격을 받다 보니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넘지 말아야 할 금도를 넘었다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런 식이면 당을 위해 누가 희생하겠냐고 했습니다. 앞서 한 후보는 전날 오전 CBS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후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나 후보가 이 사건의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한 후보의 이런 폭로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야당에 먹잇감을 던져줬다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날 친윤계 의원들이 앞장서서 한 후보를 공개 비판하기 시작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 이후 이처럼 여진이 이어지는 데 대해 토론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고 특별히 제가 덧붙일 말이 없다. 제가 그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다. 야당에서 문제 삼을 건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당 대표 후보는 1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20일 혁신당 전당대회를 마치면 이른 시간 내에 이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치 범죄 집단의 자백쇼를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의혹,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거나 여당 의원이 나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들을 수사할지에 대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의 댓글팀 논란도 추가될 것이라며 현재는 최혜병 특검법 제2표결이 가장 급하고 한동훈 특검법은 민주당과 상정 순서를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야당에선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은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행이 예상됩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2차례 예정돼 있으며 19일에는 최 상병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열립니다. 이후 오는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까지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4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탄핵 청원에 동의하셨다면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행은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라며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 요구도 했는데요. 김준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이 나라가 국민을 책임질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출석 요구서 수령도 거부해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이외 대부분의 증인도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은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성근 구명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청문회가 마녀사냥이 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18일 비대위에서 위원회에 이번 청문회에 대해 불법 청문회이자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을 침해하고 장악하려는 헌법 유린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엄 비대위원은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는 같은 편의 사람들은 말 맞추기 하고 다른 편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겁박하는 마녀사냥의 장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영부인을 모시는 행정관이 깜빡해서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여사 측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깜빡이라는 단어는 행정관이 갑자기 인터뷰를 하다가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이라며 정제된 단어로 정리한 문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가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짊어지는 모양새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모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깜빡하고 가방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에서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시를, 그것도 어마어마한 이 지시를 행정관이 불이행한 것인데 어떻게 용납이 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진실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파면 조치가 됐어야 맞는 것이지만 여전히 현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전임 정부 사례를 들어 지시 불이행의 경우에는 조치가 취해진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짐 싸서 청와대를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부연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 끝은 심판임을 알게끔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